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지금 또 폭등 중에 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공매도들이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도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갔을 때 연말에는 $400 돌파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4대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까지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선물 시장은요, 전체가 지금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나스닥이 조금 더 두드러집니다. 자, 다우 같은 경우는 현재 0.07%, 그리고 S&P 같은 경우 0.18, 나스닥이 0.2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수준은요, 트럼프 이전이나 트럼프 이후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요, 가운데 지금 이 우리가 S&P를 보세요. 지금 S&P 선물이요, 많이 오르고 있죠. 벌써 지금 6,036을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기존의 기대치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올해 원래 5,200이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뛰고 있는 중이고요. 자, 나스닥도 지금 0.25지만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독보적입니다. 지금도 테슬라가 우리가 이따가 테슬라 소식에서 보겠지만요, 지금 테슬라가 나홀로 지금 프리마켓에서 폭등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 관련된 주가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상승하는데 그 전체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건 뭐다? 트럼프 테마주라고 할 수 있겠죠. 테슬라가 지금 넘버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주식은 제 채널에서 뭐 넘버원이라 그랬는데 드디어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 기다린 인내의 열매를 지금 현재 따먹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가격과 10년물 보세요. 오일은 70.14입니다. 뭐 조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일은요, 꾸준히 떨어질 거예요. 왜 그래요? 트럼프의 정책 때문입니다. 자, 트럼프는 오일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그랬죠. 그래서 drill baby drill이라는 그 어떤 얘기를 할 정도로 유세 중에서 빨리 그냥 더 파내라는 거죠. 기름 더 파내라고. 그 트럼프는 있는 거 왜 썩여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환경오염이랄지 이런 것보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트럼프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거 빨리 파서 물가를 떨어뜨리자, 막 이런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전략은 기름을 더 파서 기름값 떨어뜨리게 되면 물가 잡는데 웬 걱정이냐,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4.3이거든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면 물가가 오를 거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현재 4.3까지 치솟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트럼프가 들었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근데 트럼프는 또 트럼프 나름대로 본인의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내려갈 겁니다. 지금은 당장 그렇지, 어찌됐건 또 연준의 금리가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번에도 0.25 한번, 내년 상반기 지나면서는요, 확실하게 두드러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뭐 지금 4.3이라서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떨어진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미국이 TSMC에게 중국으로 칩을 보내지 마라, 반도체 수출하지 마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트럼프 2.0, 트럼프의 2.0 시대가 아직 오기도 전에, 뭐 이미 이제 결정 났지만 아직 트럼프가 취임하기도 전에 미국은요, 또 중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TSMC, 즉 대만의 반도체 제조 회사죠. 이 반도체 제조 회사 TSMC는 중국에도 공장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 TSMC에게 중국에게 이 AI, 특히 그 인공지능에 그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최첨단 이 반도체 칩을 중국에게는 절대로 수출을 금한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거 굉장한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즉 중국을 향해 미국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이건 이게 그 공화당이건 간에요. 그 트럼프건 바이든이건 간에 이 둘은요, 그 사실 중국을 때리는 데서는 그냥 초당적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식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둘은요, 결국은 미국의 저변에, 미국의 그 띵크탱크에서 계속 얘기하는 중국을 지금 견제하지 않으면
미국이 뒤처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은 과거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코로나가 덮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중국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펼쳐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중국이 성장하고 있는 게 멈춰버리고, 특히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덮치면서, 중국에게 정말 이제 큰 위기가 온 거죠. 지금 이 타임을 놓쳐버리면 다시는 중국을 누르기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미국에서는 이미 그런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외교 전문가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언들이 계속 책으로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미국 정부는 누가 들어서건 간에 중국을 지금은 때리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때립니다. 즉, 이 중국이 최첨단 이런 미국의 반도체 칩을 가지고 뭐 인공지능, 뭐 전기차, 또 뭐 앞으로 자율주행, 뭐 여러 가지 분야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반도체 자체도요. 이런 부분을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무진장 지금 이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아예 사전에 지금 막겠다라는 거죠. 못 따라오게.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이나 이런 분야는요, 미국이 가장 앞서서 갈 수 있는 기회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이 TSMC에게 멈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게 되면요, 7나노미터 그 이상의 최첨단 반도체 디자인 있죠. 이거는 중국에게 보내지 말라라는 거죠. 보내는 거 보면은 옛날 거, 지금은 쓰지도 않는 거, 선진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낼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규제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소위 중국에게는 이 최첨단 GPU랄지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도 중국에게 이 최첨단 거를 못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게 여러분 어떤 지금 상황에서 나온 거냐?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게 되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몇 주 전에 TSMC가 미 상무부에 보고를 하기를 화웨이의 지금 AI 프로세서죠. AI 프로세서 안에 보니까 이 TSMC 반도체 칩이 발견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도 이걸 알게 되고 TSMC를 조사하게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TSMC도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뭐 이게 이제 이러쿵 저러쿵 해서 들어갔다 그러는데,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내서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도 또 발견되어진다.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이제 TSMC도 위험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단호하게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잖아요. 트럼프도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 바이든이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치밀하게 중국을 막는, 특히 최첨단 가는 거, 이런 건요, 그대로 인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보내는 거 보내지 마. 이럴 수 있습니다. 거기다 관세까지 때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목을 틀어지겠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도약하려고 지금은 소위 말해서 쓰러져 있는데 더 쓰러져 버리게끔 아예 지금 못 따라오게끔 막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트럼프가 들어서게 되면요, 중국은 더 어려워질 거고, 이런 상황이 연결되면요, 과거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참 재미난 건 뭐냐면요, 일본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을 때 사실은 이 미국의 제재를 받은 거잖아요. 뭐 환율 2배 뛰고 막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은요, 지금 이제 만불 수준의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더 지금 조마조마하고 위험한 거죠. 여기에 부동산까지 무너져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꽤 오랫동안 저성장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저성장 가다 보면요, 선진국 도약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리고 또 경쟁국인 인도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이 대놓고 인도를 밀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연준의 한 멤버가 트럼프가 앞으로 집권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연준의 의장과 또 연준의 멤버들과 앞으로 긴장 관계가 굉장히 펼쳐질 것 같아요. 텐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연준의 캐시칼이죠. 자, 이분 우리가 자주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위에 타이틀 보세요. 트럼프 tariffs.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reheat infl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러니까 위에 타이틀에도 나오지만 Global Trade Tit for Ta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복 관세 매기고 받은 만큼 돌려주고 막 그런 걸 Tit for Tat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거래를 하잖아요. 보통 동맹국이건 또 다른 나라건 하는 거래 차원으로 가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너가 이만큼 우리에게 이 무역 적자를 줬어? 그럼 너도 그대로 가져가야지. 이러면서 관세 부과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관세를 이렇게 다른 나라에 부과를 했을 때는 그 관세가 장기적으로 초록색으로 하는 보세요. Tariffs would hurt long-term inflation. 결국 관세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결국은 올려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특히 트럼프는 지금 핑크빛으로 알렸지만 모든 국가에, 동맹국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에 그냥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그랬어요. 유니버셜 테리프를 매긴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 정도 간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그냥 60% 때린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트럼프의 현재 정책이고 트럼프의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월가의 애널리스트랄지 산업계 리더들이 걱정을 하고 있죠. 왜냐? 결국 이렇게 이에는 이, 눈에 눈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 관세 매기면은 미국에 들어오는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까스로 이제 물가가 내려가고 있고 연준도 금리를 내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또 이 소위 그 관세를 매겨버리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과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완전히 그 역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은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를 내리는 게 물가를 이제 내려가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관세 매긴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요.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게 되겠죠.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가를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관세를 때리되 물가를 또 잡을 방법을 본인은 결국은 우리 셰일가스 파자라는 거예요. 기름을 파서 그 기름을 가지고 기름값 떨어뜨리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값을 어찌됐건 우리가 있는 거 왜 안 파냐라는 거예요. 빨리 파내서 그 기름값 뚝 떨어지면 만약에 기름값이 여러분 지금 $40까지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가가요. 확실히 물가를 조절할 수 있겠죠. 많은 부분에 이 기름이 다 쓰이고 있잖아요. 플라스틱이랄지 뭐 옷을 만들 때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이 기름이 이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름값이 떨어진다? 결국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물가를 잡는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트럼프 나름대로 이 관세를 매겼을 때 오르는 거를요 다른 쪽에서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계산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주목해야 되겠죠.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그래서 그게 이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과 대치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요. 그냥 여러분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고 재밌게 보세요. 늘상 있는 것들입니다. 저도 이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요, 막 옛날에 뭐 10년, 20년에는 막 이런 거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냥 좀 여유 있게 쳐다보세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 민주당 쪽에서 한번 나오고 또 공화당에서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 미국도 균형이 잘 잡혀요. 한쪽만 또 가잖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다 경험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들어섰고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가 하는 걸 지켜보세요. 또 트럼프가 이거 사업가이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다면 굉장히 지금 앞으로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 중요한 거는 우리 트럼프 덕분에 테슬라 주가가 폭등하니까 뭐 이거는 뭐 우리 지금 테슬라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부자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국부를 늘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아무튼 그런 관점으로만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주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요, 테슬라가 프리마켓에서 내일 이제 장이 열리거든요. 내일 사실 이 미국이 베테랑스 데이입니다. 노는 날, 쉬는 날인데, 자, 주식시장은 열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프리마켓에서 테슬라가 또 폭등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우리 지난 금요일 날, $322였습니다. 왼쪽에 핑크빛으로 하려됐죠. 지난 금요일 날 322.79로 마감했어요. 근데 지금 322에서 지금 현재 얼마냐? 339, 340 이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거의 $20 가까이 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테슬라만 또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러분 지금 거의 39, $340 찍고 있고 이게 이제 조만간에 350도 눈앞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50이 어려운 숫자가 아닌 것처럼 되고 있거든요.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당혹수라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250달러 뛰었을 때에 나는 이때 팔고 더 떨어지면 들어올 거야.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250달러 때에 팔고 나중에 들어와야지.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랬거든요. 과거에 그 테슬라 주가가 250, 260 찍으면 고점이다 이래가지고 그때 팔고 210 혹은 180대 정도, 170대 다시 내려오면 그때도 담고 그런 전략을 계속 써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거에 계속 그런 패턴을 유지하다 보니까 계속 그 260, 70 되면 뭐 이 한국에 계시는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막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이때는 테슬라 어느 정도 익절하라 뭐 이러지 않습니까? 30% 팔고 혹은 절반 팔고 아니면 3분의 2 팔고 나중에 그 돈을 가지고 또 떨어지면 사라 이렇게 이제 해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그냥 계속 밀고 올라가 버리죠. 조정 한 번 안 주고 올라가 버립니다. 지금 이 340까지 온다? 이거는 거의 미친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270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올랐을 때 270, 80쯤 됐을 때에 난 팔고 나중에 들어와야지 이렇게 한 분도 계시고 또 300달러 돌파하니까 이게 300 돌파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300 돌파하니까 나 나중에 조정받으면 들어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다 예상이 다 뒤집어 버리고 다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과거 패턴에 얽매이고 뭐 차트 분석에 얽매이고 이러다 보면요.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에서 여러분 장기 투자를 했을 때에 장기 투자 결국 방법 자체는요. 자꾸 그렇게 뭐 샀다가 팔았다가 사팔 하면 자꾸 사팔이 된다 그랬죠, 눈이.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그 한국에서 뭐 또 증권사에 일한 사람들이 특히 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심각한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한국 증권사에서 일한 사람들이 돈 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고객의 돈 가지고 하다가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투자 오히려 더 찔끔찔끔 하거든요. 오히려 더 새가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에서 투자하는 방식을 접근하면요. 되게 오히려 미국 주식을 못해요. 미국 주식은요. 이게 연금 펀드랄지 401k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미국에는요. 제 주변에도 보면 뭐 30년씩 20년씩 계속 좋은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다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뭐 중간에 떨어지고 폭락하고 경제 위기가 오고 뭐 경제 폭망이 어떡하냐 뭐 이렇게 또 걱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결국은 바이 앤 홀드 하는 사람들이요. 큰 돈을 만들어요. 특히 폭락했을 때는요, 그때는 공포감에 쩌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삼고 현금 있는 거, 다른 쪽에 있는 걸 팔아가지고 더 사모아가는 거죠. 좋은 주식은. 그때가 기회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 그런 걸 모르죠. 근데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왜 바이 앤 홀드를 외치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런 거예요. 220달러쯤에, 그때 팔고 나중에 뭐 250달러 팔고 나중에 오겠다는 게 그걸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좀 맞고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을 놓쳐버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게 몇 번은 맞지만 결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오를 때 있죠. 이런 식으로 뭐 130달러, 120달러씩 뛰어올라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소위 말해서 이 큰 걸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보면 수수료 내고 이런 거 보면요. 훨씬 더 그게 별로 돈을 못 벌어요. 오히려 이렇게 계속 떨어질 때 오히려 계속 추가 매수하면서 계속 수량을 늘리잖아요. 결국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수량이 깡패예요. 정말 그래요. 테슬라는요. 그건 제가 정말 테슬라를 오랫동안 해왔고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차트 분석에서 뭐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오랫동안 주식을 내 돈을 넣어서 가져본 사람만이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기업은요. 결국은 이 기업이 성장하고 포텐셜이 터지는 때에 주가가 갑자기 폭등해요. 테슬라는 그런 적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따가도 들여다보겠지만 지금 공매도들이 폭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밀려 올라가 버리는데 트럼프까지 지금 가세되니까요. 이게 지금 트럼프 효과가 나타나면서 막 여기저기 그동안 테슬라를 생각하지 않고 있던 ETF 또 투자자들이 막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댓글에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들어가도 돼요? 막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들만 그럴 것 같아요.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무시했던 기관들도 지금 고객들이 묻잖아요. 질문할 거예요. 야, 우리 테슬라 저렇게 오르는데 왜 우리는 안 오르냐는 거. 우리 ETF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 ETF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테슬라 지분을 올려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테슬라도 사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흐름이 한번 타버리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무섭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엔비디아 상승하는 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엔비디아가 이제 $100 초반에서 뭐 우리가 10배 이상 우리가 최근에 올랐던 걸 이 굉장히 달콤한 경험을 했고요. 제가 뭐 계속 엔비디아도 강조했죠. 테슬라 엔비디아 넘버 1, 넘버 2라고요. 근데 드디어 이제 테슬라가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타이밍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무조건 바이 앤 홀드입니다. 기회 주면 더 사고 그냥 꾸준하게 매수하는 것들이 그냥 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몇 주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측이 안 돼요. 섣불리 계산하지 말고 예측하지 말라 그랬죠. 정말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테슬라 공매도들이 눈물을 쏟고 있다는 소식이거든요. 지금 그 테슬라 공매도 쳤던 헤지펀드사들,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요. 지금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막 계속 급등하는 이유가요. 이 헤지펀드사들이 막 숏커버링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숏커버링 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 규모가 헤지펀드사들이 규모가 무려 5.2 빌리언입니다. 자, 52억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요. 환율 뭐 1,300원, 1,400원 계산했을 때에 대략 6조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 며칠 사이에 6조 원 규모의 손실을 본다? 이건 작은 헤지펀드사들은요.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겠죠. 자, 먼저 핑크빛으로 하얀 거 보세요. 헤지펀드사들이 이 숏 포지션을 테슬라에 대해서 가졌거든요. 근데 그 날짜가요. 일렉션 데이입니다. 선거 날이죠.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날이니까 그때 선거 날이죠. 그때부터 프라이데이입니다. 프라이데이 클로즈니까 화요일부터 수목금이죠. 한 3일 사이에 이 공매도가 이제 때려놨는데 당연히 선거가 끝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벌 수 있을 것이다. 공매도 쳐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막 폭락할 것이다. 뭐 가령 트럼프가 안 된다거나 또 뭐 트럼프가 되더라도 뭐 그 영향력이 있을까 이러면서 막 다양한 예측들을 가지고 들어오겠죠. 특히 이제 뭐 트럼프가 정말 안 되면은 테슬라 주가는 폭락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공매도를 막 쳤는데 근데 선거가 완전히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헤지펀드사들이 테슬라의 공매도를 쳐놨는데 자, 이게 완전히 이제 그 3, 4일 동안 이걸 커버링을 해야 돼요. 숏 커버링, 숏 스퀴즈가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막 그냥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계속 불어나 버리는 거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살폈듯이 지금까지도 또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은 공매도도 숏커버링 해야 되지만 막 허겁지겁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ETF도 들어와야 되고 막 다른 지금 쪽에서 테슬라 지금 빨리 사야 된다. 트럼프 집권하기 전에 계속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도대체 헤지펀드가 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헤지펀드라는 게요. 일종의 그 뭐와 비교를 할 수 있냐면 그 뮤추얼 펀드라는 게 있죠. 여러분, 뮤추얼 펀드예요.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는 어떤 거냐 좀 고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특별한 큰 변화를 주기보단 한번 투자하게 되면 길게 가는 거죠. 근데 이 헤지 펀드들은요,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헤지펀드에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막 움직이는 거죠. 정치 변화, 정권의 변화, 뭐 지금 이런 선거, 지금 투표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계산기 두들기겠죠. 누가 지금 이길 것 같다. 지금 예를 들면 그 선거 나오는 것, 오전에 데이터 이 메이저 언론들의 데이터가 뭐였어요? 이 트럼프가 아니라 이 카멜라 해리스가 이기는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공매도를 그렇게 움직여 갔는데 자, 근데 그게 완전히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헤지펀드사들은 순간순간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금을 배치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해지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렇게 공매도를 쳐가지고 해지를 해서 수익을 얻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테슬라에게 공매도 쳤다가 한번 잘못 걸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정말 이렇게 당하는 거거든요. 심각하게. 자, 그래서 지금 헤지펀드사들이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번에 이 공매도를 결정한 이 담당자들은요. 아마 그 고등어 있죠? 고등어처럼 다 잘릴 것 같아요. 회사에서 너 지금 회사 손실이 얼마인 줄 알아? 하면서 잘립니다. 그러면서 몇 군데 거쳤다가 또 공매도를 하다 보면 자꾸 재밌거든요. 또 수익이 짭짤하단 말이죠. 맞추다 보면 자기가 진짜 소위 말해서 이제 돗자리 까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미래를 어떻게 누가 다 맞추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그리고 몇 군데 돌아다니다가 이제 고등어 같은 거 다 잘려서 자기 혼자 회사 차려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헤지펀드사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서 테슬라 공매도가 이번에 옳다. 앞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죠. 앞에 여러분들이 공매도는 아니지만 220달러에서 팔고 나중에 들어와야지, 250에 팔고 들어와야지, 300에 팔고 들어와야지 했는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올라버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못 사고 있다가 지금 살려고 들어오니까 너무 올라버린 거예요. 기존에 보던 100달러대가 아니에요. 180달러, 또 200달러, 210달러 이게 아닌 거죠. 지금 보니까 100 몇 달러가 더 올라. 이제는 내일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살려면요. 이제 330, 340에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려고 하니까 너무 지금 부담스러운 거겠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재미난 건요, 얼마나 많은 헤지펀드사들이 이번에 테슬라의 공매도를 쳤는가 나왔는데, 지난 4개월 동안입니다. 여러분, 지난 4개월 동안 한번 보세요. 4개월 동안 패턴이 그랬죠. 똑같죠.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요. 4개월 동안 뭐 테슬라가 특별하게 지금 더 어떤 그 EPS가 올라갈 구간이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냥 260 올라가면 팔아, 30% 팔아, 또 내려오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260 올라가고 70 올라가면 공매도를 빵 때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서 계속 돈을 짭짤하게 계속 벌어왔겠죠. 그런데 이번에 지난 4개월 동안 그랬는데 그때 참여한 사람들이 무려 500개의 헤지펀드사가 이러한 포지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헤지펀드사들이요, 전부 다 뭐 양들이 다 다양하겠죠. 조금씩 뭐 중간급의 뭐 이 양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공매도 쳤던 친구들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보세요. 파란색으로 할라보세요. 테슬라 주식은 절대로 공매도 쳐서는 안 될 주식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Tesla has proved a dangerous stock to short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short 치기에는 정말 무서운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언이 나왔습니까? 월가에 명언 두 개가 있잖아요. 뭐냐면 이 소위 연준 의장에 맞서지 마라. 연준에 절대로 맞서지 마라. 피 본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머스크에게 절대로 맞서지 말라는 게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머스크에게 맞서가지고 공매도 쳐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 한 명도 없어요. 다 처음에는 좀 돈을 좀 벌다가 나중에 그냥 피눈물 흘리면서 회사가 망할 지경까지 갑니다. 본인 회사가 아니고 본인이 회사에 소속돼 있으면요, 고등어처럼 잘려가지고 결국 나중에 나락으로 가버려요. 이게 도박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라스베가스에서 좀 한번 땡길 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지금 공매도 치기에는 테슬라 주식이 dangerous stock to short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주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그 주식, 무서운 머스크, 절대로 머스크에 don't bet against Musk라 그러잖아요. Don't bet against Musk. 일론 머스크에 절대로 맞서서 베팅하지 말라. 그 교훈을 잊은 이 공매도들이 이 옆에 사진 보세요. 그렇게 자신 있게 덤벼있다 피눈물 흘리고 있는 이 공매도들. 이런 걸 보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근데 이 공매도들이 좀 같이 공존해야 돼요. 이들이 있어야 테슬라 주가가 막 오를 때 미친 상승을 하거든. 지금처럼요. 익사이링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매도가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미적미적되고 뭐 가령 뭐 앞으로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관계가 좀 안 좋다 이런 소문이 돌잖아요. 그런 거 퍼뜨릴 수 있어요. 언론들이. 그러다 보면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기회인 겁니다. 엄청 좋은 기회죠. 그래서 앞으로도 재미난 일이 일어날 것 같고요. 또 공매도들의 이 피눈물을 보니까 남의 피눈물 보고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오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다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 공매도들 때문에.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겨요. 좋은 기업을 갖고 있잖아요. 결국 이기는 사람은요, 장기 투자자예요. 결국 주식에서 승리하는 사람은요,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워렌 버핏도 그랬잖아요. 미국 주식 시장의 시스템은 결국은 이 인내하는 자의 이 주머니 속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즉 성미가 급하고 막 단타 치는 이런 친구들의 돈이, 그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인내하면서 오랫동안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 파켓으로 들어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 워렌 버핏의 명언이잖아요. 그렇게 결국은요, 이 미국에서 투자를 해보면 그냥 결국 길게 묵묵히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계속 사모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들의 눈물, 여러분 아주 웃음이 나오는 거 참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좋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뵐게요. LA의 조교수였습니다.